민수는 병원 침대에서 혼자 깨어났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사흘째였죠. 아내 소영과 절친한 친구 동현이 간병을 하러 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들린 소리는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이제 짐일 뿐이야. 10년 후, 그 두 사람 앞에 나타난 민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서 민수는 아내 소영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32살의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오는 평범한 남편이었죠. 소영은 29살로 민수보다 3살 어렸습니다. 결혼 3년 차인 두 사람은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진지하게 아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소영은 집 근처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소소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볼까? 어느 토요일 아침 소영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좋아. 나도 같이 가자.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이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동현을 만나기로 했어요. 동현은 민수의 대학 동기이자 10년 지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33살인 동현은 소규모 광고 회사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동현은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두 사람을 대했습니다. 소영도 동현을 편하게 생각했어요. 동현아, 오늘 뭐 먹을까? 형이 좋아하는 거 먹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세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에게 동현은 형제 같은 존재였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잃은 민수에게 동현은 가족 같은 친구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수는 최근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장으로 승진한대. 와, 정말요? 축하드려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승진하면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형님 대단하시네요. 축하합니다. 동현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명의 월요일이 왔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회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강남역에서 환승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민수는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더 큰 사고가 났어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119 빨리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민수는 의식을 잃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민수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척추 손상과 다발성 골절이 있었거든요. 의사는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소영에게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은 어떻게 해요? 당분간은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가 일을 못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요. 동현이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동현 씨. 그렇게 민수의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민수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여보. 민수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소영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어? 일주일요. 수술도 잘 됐고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세요. 민수는 몸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직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회사는 어떻게 됐어?
일단 병가 처리됐어요. 부장님이 기다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소영의 대답에서 뭔가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동현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동현아. 고마워. 형님 걱정 많이 했어요. 형수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동현은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지 못했어요. 이미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소영과 동현은 번갈아가며 병원에서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참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아내와 절친한 친구가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민수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요즘 많이 힘들지? 민수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거든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영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우연히 복도에서 나누는 소영과 동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문득 멈춰 선 것이었죠. 언제까지 이래야 해? 소영의 목소리였어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동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두 사람이 복도 끝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수는 이제 짐일 뿐이야.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소영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동현의 대답을 듣는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병원비만 해도 벌써 얼마인데. 보험으로도 다 안 돼.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그것도 한계가 있어. 우리 일도 생각해야지.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벽 2시쯤 잠에서 깬 민수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복도 끝 휴게실에서 소영과 동현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도 단순한 위로의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가장 믿었던 아내와 친구가 자신의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사랑해. 소영이 동현에게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조금만 더 기다려. 동현의 대답에 민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몸이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영과 동현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여보, 오늘 컨디션 어때? 소영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거짓말 같았어요. 괜찮아.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형님, 오늘 물리치료 받으시죠? 빨리 나으셔야 해요. 동현도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민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소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동현의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는데 화면에 떠오른 내용을 본 것이죠. 오늘 밤에 만날까? 민수는 약 먹고 일찍 잘 거야. 소영이 보낸 문자였어요.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잠든 척하며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과연 밤 늦게 소영이 화장실 간다며 나갔다가 1시간이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이 막혀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소영이 변명했지만 민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튿날 동현이 병문안을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제가 형수님 대신 밤에 간병해 드릴까요? 형수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괜찮아. 소영이가 알아서 할 거야.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동현의 진짜 속셈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2달째, 민수는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의 회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3달째가 되어서야 민수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충분히 쉬면서 재활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까지 왔거든요. 여보, 집에 가면 내가 잘 돌봐줄게요. 퇴원 전날 소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소영과 동현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마워. 민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퇴원 당일 아침, 동현이 병원에 왔습니다. 형님, 퇴원 축하드려요. 이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 고마웠어, 동현아.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동현에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소영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줄게요. 그동안 병원 음식만 드셔서 많이 힘드셨죠? 응.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소영의 물건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소영아, 짐을 정리했네. 그게 치워놨어요. 당신 돌아오는데 깨끗해야죠. 소영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소영의 가방을 보게 되었어요. 가방 안에서 여권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여권을? 민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이미 2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니까 대충 짐작은 갔거든요. 이튿날 아침 소영이 일찍 나간다고 했어요. 베이커리에서 일찍 나오라고 해서요. 점심때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나간 후 민수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확실히 소영의 물건들이 많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옷장도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의 화장품들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설마.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도 소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봐도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택배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민수 씨 맞으시죠? 등기 우편이요. 받아보니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소영이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였죠.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민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저녁이 되어도 소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동현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동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현아, 소영이 혹시 거기 있어? 아니요, 형수님은 왜요? 동현은 모르는 척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집에 안 들어와서. 아, 그럼 베이커리에 일이 있나 보죠. 그런가?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소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소영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혼 서류 받았어.
민수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소영은 잠깐 당황했지만 금세 침착해졌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당신 다칠 때부터 생각해봤는데. 소영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어요. 진짜 이유는 동현 때문이었거든요. 동현이하고 사귀고 있지? 민수가 직접 물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예요? 다 알고 있어. 병원에서 봤거든.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미 들킨 상황이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중요해.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신이 사고 나기 전부터였어요. 소영이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사고 나기 전부터 이미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간병한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소영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잠에서 깨어보니 소영은 이미 집을 나간 후였어요. 짐도 모두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집은 당신이 쓰세요. 대신 적금과 보험은 제가 가져갈게요. 민수는 쪽지를 구기며 던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매매 계약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영이 몰래 집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형 민호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나야. 민수야. 어떻게 지내? 민호는 반가워했어요. 민수보다 5살 많은 형으로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형, 부탁이 있어. 민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 소영이가 그런 짓을? 응. 집도 팔려서 갈 곳이 없어.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일단 여기서 지내. 민호는 따뜻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형의 집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맨몸으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원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민수에게 낯설었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혼자 지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더 이상 소영과 동현의 거짓된 관심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수인 은정도 민수를 걱정했어요. 괜찮아, 형.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수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몸 상태도 완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퇴원 후 한 달이 지나서 민수는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3개월간의 공백과 건강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대답만 들었어요. 나이도 이제 32이라 젊지 않았고 사고 이후 몸 상태에 대한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영업 담당자를 찾고 있는데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민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면접 당일 회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회사였거든요. 민수 씨는 어떤 일을 해보셨나요? 대표인 김 사장이 물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5년간 영업을 했습니다. 주로 기업 대상 영업이었어요. IT 쪽은 경험이 없으시네요? 네, 하지만 빨리 배울 자신이 있습니다. 민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여가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월 180만 원 정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보세요. 민수는 간신히 일자리를 구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 민수는 새로운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배 혜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이에요. 마케팅팀에서 일해요. 혜진은 26살의 밝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수보다 6살 어렸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반가워요. 민수예요. 민수 선배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혜진의 친근한 태도가 민수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민수는 회사 일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IT 관련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따로 공부가 필요했거든요. 선배님, 또 야근이세요? 어느 날 밤 혜진이 물었어요. 혜진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응,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도와드릴까요? 같이 하면 더 빨라요. 혜진의 제안에 민수는 고마웠어요. 고마워. 하지만 너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저도 공부가 돼요. 그렇게 민수와 혜진은 함께 야근하며 일을 배워나갔어요. 혜진은 민수에게 IT 기초 지식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그래.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혜진은 민수를 응원해 주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민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일에도 적응했고 작은 성과도 내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형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 실제로 민수는 새로운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어요.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혜진이 민수에게 제안했어요. 선배님, 요즘 앱 개발이 대세인데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앱 개발? 네. 저는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선배님은 기획을 하시면 돼요. 개발은 외주를 주거나 직접 배워서 할 수도 있어요. 혜진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작은 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요즘은 개인도 앱을 만들 수 있어요. 민수는 혜진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 정말요? 좋아요. 혜진이 기뻐했어요. 그렇게 민수와 혜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서 앱 기획을 세우고 디자인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앱을 만들 수 있을까? 민수가 의심스러워했을 때 혜진이 말했어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거예요. 혜진의 격려에 민수는 힘을 얻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진심 어린 응원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면서 민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IT 지식도 늘었고 앱 개발에 대한 꿈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혜진이라는 좋은 동료를 얻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변했다. 민호가 또 한 번 말했어요. 어떻게? 예전보다 생기가 있어 보여. 뭔가 목표가 생긴 것 같고.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작은 시작이 훗날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낼지 말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드디어 첫 번째 앱을 완성했어요. 작은 일정 관리 앱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됐네요. 혜진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민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였거든요. 앱스토어에 올린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운로드 수가 1000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봐요. 리뷰도 좋아요. 혜진이 흥분해서 보여주었어요. 정말 유용한 앱이네요. 디자인이 깔끔해서 쓰기 편해요. 사용자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운로드 수가 10,000개를 넘었어요. 광고 수익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의 말에 민수도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투자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벤처 투자사입니다. 민수 씨가 개발한 앱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앱을 어떻게 아셨나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사용자 증가율이 매우 높아서요. 실제로 앱 다운로드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혜진은 투자 회사를 방문했어요.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습니다. 두 분이 만든 앱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투자 담당자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5억 원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대신 지분 30%를 요구합니다. 민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5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거든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일주일 드리죠. 집에 돌아온 민수는 혜진과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 돈으로 더 큰 앱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혜진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해보자. 민수가 결심했어요.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민수와 혜진은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몇 명 고용했어요. 우리가 정말 사장이 됐네. 혜진이 신기해했어요. 꿈 같아. 민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 침대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새로운 앱 개발에 착수한 민수의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두 번째 앱은 첫 번째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번엔 100만 다운로드를 넘었어요. 혜진이 기쁨에 들떠서 말했어요. 광고 수익과 유료 버전 판매로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큰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50억 원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투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50억 원이요?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네. 다만 지분은 40%를 요구합니다. 민수는 고민했어요. 지분을 너무 많이 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30%로 하면 어떨까요? 40억 원의 30%는 어떠세요? 결국 40억 원의 지분 30%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투자로 민수의 회사는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들어갔어요. 직원도 50명으로 늘었고 강남에 큰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민수 대표님. 이제 사람들이 민수를 대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민수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민수와 혜진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혜진아.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우리 사귈까? 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민수의 회사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어요. 직원도 200명으로 늘었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대표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그래? 어떤 곳에서? 경제 전문지들이요. 젊은 창업가 성공 스토리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민수는 조금 망설였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과거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업상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첫 번째 인터뷰가 나간 후 민수는 일약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100억 매출 달성한 젊은 CEO.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한 창업가.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혜진과의 관계도 공개되었습니다. 민수야, 결혼하자. 민수가 혜진에게 프로포즈했어요. 네. 혜진이 기쁘게 승낙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 소식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젊은 CEO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결혼식 날 민수는 감개무량했어요. 형, 정말 고마워.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민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형도 자랑스러워. 민수와 혜진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회사도 계속 성장했고 이제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혜진이 말했어요. 응.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어요. 곧 과거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민수의 회사는 더욱 놀라운 성장을 보였어요. 새로 출시한 세 번째 앱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해외 다운로드가 10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마케팅팀 직원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정말? 민수도 놀랐어요. 국내용으로만 생각했던 앱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끈 것이었거든요. 해외 진출과 함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 매출 300억을 넘어서더니 500억, 800억으로 계속 늘어났어요. 여보, 신문 봤어요? 혜진이 경제신문을 들고 왔어요. 젊은 백만장자 민수, 업계 새로운 바람주도.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백만장자라니.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원룸에서 힘들게 지내던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회사 상장 준비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표님, 증권사에서 기업 공개 가치를 1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CFO가 보고했어요. 1조 원? 민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네. 성장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하네요. 실제로 민수의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직원도 500명을 넘어섰고 여러 개의 자회사도 설립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대단해졌다. 형 민호가 감탄했어요. 운이 좋았어, 형. 운이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상장일이 확정되자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3년 만에 1조 원 기업 만든 민수 대표. 한국의 젊은 억만장자 탄생. 연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상장 당일 주식은 공모가의 3배로 시작했어요. 대표님,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민수는 이제 진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개인 자산만으로도 수천억 원이었거든요. 여보, 믿어줘요? 혜진이 물었어요. 아니, 꿈 같아.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성공과 함께 각종 시상식과 포럼에 초청받기 시작했어요. 올해의 젊은 경영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상식에서 민수가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어요. 민수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IT 천재. 아시아 최고의 앱 개발자. 해외 언론들도 민수를 주목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글로벌 사업을 해보시겠어요? 구글에서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민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자문위원회도 위촉되었고 대학에서 특강 요청도 쏟아졌어요. 대표님, 결혼 소식도 알려드릴까요? 홍보팀에서 물었어요. 민수와 혜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공개적으로는 알리지 않았거든요. 좀 더 기다려보자. 민수는 신중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내용까지 공개되는 것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언론에서 알아냈어요. 민수 대표, 동료와 사내 연애 결혼. 회사 창업 멤버와 로맨틱 웨딩. 기사가 나가자 더 큰 화제가 되었어요. 와, 정말 로맨틱하네요. 성공도 하고 사랑도 얻고.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젊은 부부 기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이 1천억을 넘어서더니 2천억, 3천억으로 늘어났어요. 대표님, 이제 정말 대기업이 됐네요. 임원들이 감탄했어요. 모두 함께 만든 결과예요. 민수는 항상 겸손했어요. 새로운 사업 영역에도 진출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했어요. 민수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지주회사도 설립했습니다. 그룹 회장님. 이제 사람들이 민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절망하던 그때를 말이죠.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모든 시련이 지금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서가 이상한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최근에 회장님 과거에 대해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과거를? 네. 몇 년 전 일들에 대해서요.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그 사람들이?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찾아온 분들이 있는데요. 약속 있었나? 아니요. 갑자기 오셔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비서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누구인데? 소영 씨와 동현 씨라고 하시네요. 민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일단 대기실로 안내해.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복잡한 기분이었거든요. 10분 후 민수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영과 동현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영은 야위어 보였고 동현도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이야. 민수가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수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님. 동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앉아.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몇 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그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민수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소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응.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님,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동현도 고개를 숙였어요. 후회? 민수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때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형님이 힘들 때 도와드려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민수의 질문에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지. 그게. 소영이 머뭇거렸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동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소영의 말에 민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어려워? 동현이 회사가 망했어. 그리고 나도 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민수야,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민수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 일자리라도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자리? 네. 형님 회사에서는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곳이라도. 민수는 이들의 진짜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일자리는 핑계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민수가 물었어요. 결혼했어. 우리 둘이. 소영이 대답했어요. 그래. 축하해. 민수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고마워.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과 동현은 당황했어요. 그게. 솔직히 대답해. 요즘은 많이 힘들어.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서로 자주 싸우게 돼. 동현이 덧붙였어요.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몇 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님, 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동현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그런 감정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용서? 네.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수의 말에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너희가 한 일이 뭔지 기억해? 내가 병원에서 죽을 만큼 힘들어할 때 뒤에서 바람을 피웠지. 그리고 퇴원하는 날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 사라졌어. 민수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어요. 정말 미안해. 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될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수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우리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너처럼 성공하고 싶어. 동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피식 웃었어요. 나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네. 그럼 너희도 밑바닥부터 시작해봐. 민수의 말에 두 사람은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나는 너희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원룸에서 다시 시작했어. 너희도 그렇게 해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야, 제발. 소영이 매달렸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가. 다시 오지 마.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소영과 동현에 대한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조사업체에 의뢰한 것이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내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동현의 광고회사는 완전히 망해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고 소영도 여러 곳에서 빚을 졌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결혼 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자주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군.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배신으로 시작한 관계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동현 씨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하네요. 사기? 네. 투자금을 받아놓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수는 놀랐어요. 설마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복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스스로 충분히 벌받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민수는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 동현 씨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고 싶어. 네. 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비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과거는 과거야.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 민수의 마음은 이미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응. 왜? 왜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너희가 불행해진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 민수의 대답에 동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형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뭐가? 그 사람들 일 말이에요. 화나지 않아요?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 민수는 진심이었어요. 그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어. 만약 그때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야. 혜진은 민수의 말에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너를 만난 것도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민수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고마운 일이네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몇 달 후, 민수는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단을 만들까 해. 재단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 특히 갑작스럽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위한.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혜진도 찬성했어요. 민수 희망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민수 회장. 진정한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기업인. 기사들이 연일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수와 혜진에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보, 임신했어요. 혜진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민수는 너무 행복했어요. 네. 우리 아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기뻐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민수는 더욱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민수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재단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졌어요.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소영과 동현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이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 네. 많이 달라지셨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아서 말이죠. 잘 됐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들을 안고 있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도 사랑해.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집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0년 전 원룸에서 절망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풍경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진정으로 행복했어요. 배신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그는 성공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가정의 행복까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